我是某某地方的女生，过年25岁了，想找长相一般的比较有钱的嫁了，然后想找一个有钱的，可以接受别人长得一般。就在很多女孩子的幻想里面，有钱人都是高富帅，所以她都妥协了，可以接受长得一般的有钱人哦。 한 중국인 여성이 SNS에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젊고 예쁘다는 점을 내세워 남편감을 찾고자 하는데 오직 재력만을 중시하겠다는 솔직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녀는 외모는 신경 쓰지 않는다. 대신 부유한 남자였으면 좋겠다라는 직설적인 바람을 드러내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他以为他自己是什么北上广深的，就是这种一线城市的有户口的，这个户口还值钱。 최근 중국 여성들 사이에서 결혼에 있어 재력을 최우선으로 삼는 경향이 점점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변화가 중국 사회 전반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말해드릴게요. 여러분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중국의 혼인율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죠. 이에 따라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 중국 정부가 펼쳤던 여러 정책 가운데 다소 황당하다고 평가받는 사례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지방정부에서 수천 명 단위의 대규모 맞선 행사를 개최한 일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적극적 참여를 권장하고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는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자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만남과 결혼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오히려 예산 낭비라는 비판만 받고 무산되는 결과를 낳아 중국 정부의 어이없는 정책으로 남게 된 것이죠. 在2.5以上的， 2位数以上是2块5呀，还是2500呀？要2万5以上的。我可以保证，我每个月都有1万块以上。 90后一个月2万多，太累了呀！你要累死人家呀！啊，那我不管，我要找那样的，我就要找这个方向的。你就找这方，你给累死了，你就成寡妇了呀！那怎么？我不可能说找一个比我挣得少的呀。 이 장면 또한 중국 정부가 실시한 일종의 공개 구혼 행사인데요. 진행자가 무대 위로 여성을 불러 원하는 결혼 상대 조건을 직접 말하도록 하고 그 조건에 맞는 남성을 현장에서 연결해주는 방식입니다. 대체로 여성들은 부끄러움을 숨기지 않고 자신 있게 조건을 내세우지만 너무 속물적으로 비춰 남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대다수입니다. 결국 커플이 성사되는 비율은 지극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작 중국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여성들의 결혼관, 즉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였습니다. 他要找个帅的，有钱的，回不回家无所谓，只要你们挣钱给他花就行，是不是？ 공개 구혼 행사 현장에서는 베테랑 진행자조차 이 여성들의 솔직한 태도를 옹호하며 부정적인 시선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결혼 상대 조건을 노골적으로 강조하는 모습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워낙 커 이러한 진행자의 노력만으로는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吓死我了，乖啊！有钱有什么用啊？对你不好，心在外，把钱拿回家，你天天吃山珍海味，你晚上啊守着那个空房，有什么意思呢？ 혼인율 급감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는 중국 정부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네요. 언제부턴가 중국 여성들은 사랑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더욱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SNS에서 돈 많은 남성을 만나는 방법을 주제로 강의 영상을 올리는 등 재력을 중시하는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는 실정입니다. 我到哪里可以遇到优质男的？这是很多粉丝朋友问的，又高又帅的男生呢？这样的地方呢，遇到的优质男的概率比较高。第一呢，就是我们的考公圈。你看啊，他想进入到体制内，那他就要去报一个班。那特别是这种公考培训班分很多，你知道这种公考培训班意味着什么？就是他积极向上。另外还有一种就是什么呢？ 全程协议班就是那种要交几万块钱的，然后你考上了就不退，然后你没考上的话退一点点的，这种地方证明他呢有一定的经济实力啊。第三呢，就是各大银行的 VIP 的服务区，你看 VIP 所在的地方就是他经济实力比较雄厚的地方，这个地方啊，哎，真的是非常能证明他实力的地方。 자신의 내면과 외면을 갖고 좋은 인연을 만나자는 실질적인 조언 대신 전혀 설득력 없는 황당강의 영상들이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는 것이 지금 중국의 현실인데요. 이들은 재력 있는 남성이 자주 찾는 장소를 알아내고 그 현장에서 남성을 유혹하는 방법을 공유하며 돈을 최우선으로 삼는 결혼 문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第四呢，就是各种有门槛的活动啊，轻社交活动，然后比如说越野呀、露营呀、攀爬呀，这些都需要你带设备的这种，你都可以啊去参加。当然，这个 KTV 啊就除外啊，不在这个里面来。女孩子但凡年轻、聪明、漂亮一点，想找一个有钱有社会资源的男朋友，其实非常的容易。但是这条视频呢，我会说的比较现实，我给你花点钱，买点包，甚至买辆车，但是同时消耗你的几年青春。我觉得你去找一些有社会资源、经济实力的男朋友，对你来说是一件非常好的事情。 이런 영상들은 자연스럽게 젊은 남성들에게도 전해져 혼인율 하락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인구 감소 문제 역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중국 정부의 여성 인권 향상 정책이 본질적으로 이러한 흐름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중국의 대학 교수인 첸은중 교수는 보다 못해 돈만 쫓는 여성들에게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现在小青年不愿意结婚，不愿意生孩子，不是他们比以前的物质追求更高，而是他们的责任感比我们更重。我们那个时代经常说，哎呀，多生个孩子不就多添双筷子吗？也没什么了不起。但现在这样肯定是不行的。第一大压力就是对自己的前途未知，我们敢背那么重的包袱吗？当时是没有这个概念的。我们比如工资都是固定的，现在的青年对人生看得比我们要透，人生要的是幸福，而不是别人给你的追求，包括传宗接代也是个追求。这种追求我该不该接？我首先要搞清楚我是不是幸福。当然站在国家层面肯定是不希望这样，努力的目的是为了生活更幸福。你为什么站在一个劳动力的角度思考人口的增长？因为现在我们讲来讲去是讲人口红利没有了，你这个出发点本身就是错的，你别搞错了。如果他认为生一个孩子是一个很大的幸福，你这么去劝他生孩子是对的。你站在人力资源后继无人的角度去考虑这个问题，你根本就不是帮我考虑的，那我会接受吗？肯定不会接受。所以从这个角度来讲，我们对于现在小青年不愿意结婚、不愿意生孩子，应该有足够的理解，应该理解他们才是真正负责任的他。聊天交友软件背后有哪些法律风险？一是诈骗，当事人以虚假身份、职业、学历、家庭背景与经济状况等，以恋爱、约会、结婚为诱饵，不断诱导被害人在平台上充值购买虚拟货币。第二呢，就是敲诈勒索罪。这类犯罪往往发生在双方有一定的交流互动之后，当事人先通过聊天交友获取被害人的隐私信息或者说秘密，如果亲密照片、个人隐私经历或者说职业秘密等。 중국 정부가 혼인율을 높이겠다며 도입한 여러 황당한 정책들은 잠깐 눈길을 끄는 이벤트나 혜택을 제공할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네요. 주택 문제, 육아 부담, 청년 취업난 등 다양한 요인을 동시에 해결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미래는 더욱 암담해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 말해주는 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